안녕하세요, 박재욱입니다. 오늘도 전편에 이어서 임플란트가 망가져가는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치과들은 자기가 임플란트를 잘하고 그래서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광고하죠. 근데 저희는 왜 박재욱연합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망가진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의사라고 하면 내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잘 된 사람 100명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안 된 사람 1명을 기억하는 게 더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망가진 환자가 더 많다면야 기억 못하겠죠. 근데 그 숫자가 적다면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길래 어떤 과정에서 진단에서 치료 초기에 혹은 치료 중기에 혹은 치료 이후에 관찰하면서 어때서 문제 생겼는지를 체크해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수술법에 문제가 생긴 건지 오늘 뜰 때 문제 생긴 건지를 구분을 해서 그 실패를 찾아내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한 케이스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게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욱 연합치과는 물론 실패한 케이스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어디서 고쳐나가면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겠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즉 임플란트를 잘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임플란트가 고장나는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고장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재욱 치과 실패만 한데 그게 아니고 실패하는 걸 숨기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내세울 정도에까지 레벨이 된 거고 그 이후의 대책도 다 가지고 있는 치과, 당연히 그런 치과에서 진료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케이스 볼까요? 3년 정도 된 임플란트였어요. 친구의 친구였는데 문제 생겼습니다. 난감하게도 문제 생겼는데 이쪽에 있는 임플란트의 나사가 부러진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에 붙어 있던 건데요. 이 지름이 요게 한 1.2에서 1.4m 정도 되는 지름인데 이 쇠가 부러졌어요. 부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붙어있던 거거든요. 붙어있던 걸 자른 거예요. 지금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자르고 나니까 얘는 쑥 하고 빠졌어요. 실패의 원인을 보면 이 나사가 부러지면서 얘 혼자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집중돼서 망가졌어요. 이분은 골격이 굉장히 컸던 분이에요. 그래서 환자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한쪽 임플란트를 하고 이쪽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라 빨리. 왜냐면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좀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 또 명절이 있으니까 또 빼는 건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케이스였는데 3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이런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친구의 친구인 것도 있고 AS 규정상 저희가 계속 검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부상으로 재수술이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사진 한번 볼까요?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요 나사가 부러지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던 뼈랑 임플란트랑 만나는 이 부분이 골 유착이라는 게 돼 있어서 잔단이 늘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온 사진에 그린 건 이 부분이 홀라당 빠졌고요. 여기 부러진 자국과 이 덩어리를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망가졌죠. 반대편을 보면 여기에 염증이 이만큼 생겨서 뼈가 녹았어요. 상악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염증이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몸에서는 방어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의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3개로 되어 있어요. 3개로 되어 있는데 상악동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악동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굴곡져 있거든요. 근데 염증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밀려서 상악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시간이 지나면 또 쑥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아서 여기에 이만큼 뼈에다가 이만큼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새로 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쪽 마무리 시킬 때까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얘가 망가진 거죠. 그런데 이분 특징이 보면
이 뼈가 굉장히 크죠. 여기를 나타내는 뼈입니다. 이만해요. 골격이 이만해서 심는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망가졌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재수술한 사진 보시면 아까 이쪽에 보면 골루착 실패했던 거는 빼내고요. 그러면 더 넓어진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었죠. 예전에는 4.1mm가 지름되는 3mm가 넘어가는 지름이 넘어가는 임플란트는 표준 사이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거든요. 한국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등치가 크신 분들은 특히나 5.3mm짜리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쪽도 5.3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여기는 뼈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도 완성되는 게 아마도 이렇게 심어놓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8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요거는 4개월이면 해결됩니다. 뼈식개통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했던 사진, 그리고 반대편에도 사각동을 해서 뼈이식하는 게 총 8개월에서 24개월 걸리고 있는 사진 앞에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보시면 뼈랑 임플란트는 굉장히 단단한 힘으로 늘어붙어 있어요. 그걸 골유착이라고 하는데 그 단단하게 늘어붙어 있던 부분에 뼈들은 계속 리모델링을 합니다. 누구는 부시고 누구는 새로 만들고 하면서 항상 새로운 뼈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잘 해놓으면 이 임플란트 주변의 뼈는 늘 새로운 뼈로 유지가 되죠. 젊은 뼈로. 그래서 잘 안 망가집니다. 꽤 오래가요. 거기다가 염증이 약한 것도 있지만 또 의외로 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염증이 잘 생기지 않아요. 수술만 잘해놓으면. 그래서 저희는 30년을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뼈보다 부서지는 뼈가 더 많아져 버리면 허망하게 뽑혀서 봐요. 흔들려서 그냥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힘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됐던 거죠. 저희가 임플란트를 보통 1000개 정도 심으면 1개 정도는 실패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0.1% 정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뼈가 바스켓 모양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그래서 페일하는 경우가 한 그 중에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한 0.05%는 그 이 문제가 제일 컸었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임플란트 총량이 많지 않을 때는 1000개 중에 2000개 중에 1개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총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의 문제는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부분, 요 뿌리 모양의 부분에 대한 뾰족뾰족 나와 있는 나사 부분이 있는데 이걸 슬레드라고 해요. 그게 많을수록, 그리고 표면 처리가 좀 더 진보된 형태일수록, 그 다음에 굵기가 더 굵을수록 이런 거랑 관련돼서 한국인의 저작 습관에 맞게 버틸 수 있는 더 좋은 임플란트를 찾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후로 이런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심은 경우에는 이 일이 한 번도 안 생겼어요. 한 번도. 아, 이게 맞구나. 표면 처리, 스레드의 개수, 그 분포, 그 다음에 직경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넓은 데 심으면 이게 복잡해질 때, 여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늘 유튜브가 너무 길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얘기 많아집니다. 직경이 작은 데에서 일을 만들면 떠거덕거리는 문제 생기는데 큰 데서 일을 만들어 놓으면 떠거덕거리는 문제가 덜 생겨요. 확실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골격이 큰 사람들이나 뼈가 받아줄 수 있는 여러 개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굵은 걸 심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바스켓 모양으로 뼈가 높거나 홀라당 빠지는 문제가 아예 없어요. 지금으로서 3년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실패율은 0.1%에서 0.05%까지 줄어들 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되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잘한다고 말하는 치과보다 그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그 대체까지 갖고 있는 치과라면 내가 임플란트를 하거나 했을 때 믿음이 갈 거고, 또 굉장히 케이스가 어려운 상황, 이거는 이쪽에는 A병원에서 했는데 여기는 도저히 못하니까 대학병원 가라겠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왜냐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실패한 케이스가 수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물론 어려운 케이스 많이 해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하고 있는 치과를 찾으신다면
환자분에게 주어진 문제 검진 하나만 잘 체크해 주시면 30년 동안 문제 안 생기게 쓸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런 치과를 만들고 싶고 그런 나름의 고민했던 케이스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고민하게 했던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가 왔길래 오늘 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치과를 찾는 방법은 만약 일이 생기면 돈이 액수가 크잖아요. 임플란트 하면 기본으로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좋은 치과를 찾아서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박제국 치과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박제국 그 근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국이었습니다. 설날 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